활용해서 풀어보고 다른 얘기 한번 더 해줄게. 이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는 뭘 한번 볼까요? 그냥 합성함수 미분 계수 구하고 하는 거는 연습 좀 하면 되니까 내가 그냥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알겠지? 네, 900번, 990번 보여주는 거 아니지? 990번, 991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볼게. 옛날 문제긴 하는데 질문이 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고 하니까 990번 fx랑 x랑 교점이 3개래요. 그러면 자 식 자체를 이제 세울 때는 이게 이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 정도로만 그냥 해볼게. 뭐 크게 이 문제 풀 때 최고차항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일단 최고차항은 a라고 일단 붙여보고 조건 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fx가 x는 3에서 극각 7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F 플랜 3이 0이면서 뭐 F3이 7이다라는 거 정도는 뭐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극값인데 그때 이제 극소지는 중요하지가 않은가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X는 3에서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뭐 X는 3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인 건데 그때인지 극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극값이라는 표현을 써준 거거든. 이런 문제 좀 만만해요. 문제 만만하게 풀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해서 F 합성함수 F3이 5래요. F 합성함수 F3 이게 5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얘기는 야 F3이 7이니까 F7이 5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조건이에요. 가나다를 이때 썼어. 자, 이제 박스 밑에 있는 나머지 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그걸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이거는 박스에 있는 조건인 거고 박스 밑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서 자 f 합성함수 fx 자 얘를 fx 빼기 x로 나눴대. 그랬더니 몫이 gx고 나머지는 hx래. 근데 이제 이게 3차니까 요 hx는 나머지라서 뭐 2차 이하다라는 거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기억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해보자. 기억은 그냥 참이고, 여기서 이미 확인했으니까. 미안, 다시. 자, 이제 기억한다. 자,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입을 해봐. 알파, 베타, 감마를. 알겠지? 알파 하나만 넣어볼게. 그러면은 F 합성함수 F 알파 빼기 알파고요. 여기서 이미 알파를 넣으면 0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알파를 넣으면 F 알파가 알파란 소리지? 여기다 알파 넣으면 현재 F 알파가 알파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바꿨어. 다시 여기다 알파 넣었을 때 0이라고 확인되지? 자 그러기 때문에 근 알파 베타 감마 넣었을 때 0이 된다. 이건 당연히 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를 구하시오. 얘기네. 나머지. 자 보자. 니은에 의해서 자 요 식에다 알파 베타 감마 대입해봐. F 합성함수 F 알파 F 합성함수 F 베타 F 합성함수 F 감마 알파 베타 감마를 넣으라고 해. 오케이? 근데 0을 사라지지? 요거만 남네. H 알파네 H 베타네요. H 감마네. 근데 이게 얼마라고? 요 기억에 의해서 이게 얼마야? 알파잖아. 이게 얼마야? 베타잖아. 이게 얼마야? 감마잖아. 맞아?
이게 뭔 소리지? hx랑 x랑 두 점의 좌표를 계산한 게 3개가 나왔어. 이렇게 알파벳 감마. 그치? 야, 그럼 생각해.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3개일 수 있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나머지가 2차 이해하는데 내가 2차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2차랑 이 x랑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hx는 뭐야? 2차가 될 수 없어요. 뭐야? 그냥 x. y는 x여야 돼. 알파 넣어도 알파, 베타 넣어도 베타, 감마 넣어도 감마. hx랑 x랑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2차 함수랑 직선은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hx가 x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니은이 3이다. 딜끝은 그냥 미분해서 대입하면 끝. 알겠지? 이것은 요거 지금 우리가 아직 써먹지 않은 게 이거잖아. 아직 써먹지 않은 게 이거죠? 이제 이걸 써먹어야 되는 차례야.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3을 대입을 하세요. 미분을 하고 요 식에다 미분하고 3 hx 대신에 이제 뭘로 바꾸고 x로 바꾸고 알겠지? hx를 이렇게 이제 x로 바꿔놓고 미분하고 3 대입하면 확인이 돼. 서로 알겠어? 다음에 991번. 주어진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G세타라고 하면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G세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그게 색칠한 거 있지 거기 색칠한 거 그 색칠한 넓이를 그냥 G세타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하도 옛날 문제라서 부등식 영역이라는 걸 배우질 않으니까 거기 색칠이 되어 있는 그 넓이를 G세타라고 하자 이 얘기인 거죠. 뭐 설명을 해보면 일단 먼저 직선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x축이랑 이루는 값이 세타라고 얘기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접선 그러니까 저평각 성질에 의해서 요 각이 세타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가 세타고 그래서 이제 중심각이 여기가 2세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치?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그냥 봐. 여기가 세팅이 되어 있죠. 요 할 거. 그치? 연립부등식이라는 거 오늘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 연립부등식이라는 말을 써놔가지고. 자, 이 부채꼴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r제곱 세타. 부채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줘야 되죠?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 그래서 정리해주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이게 가에 들어가는 식이야. 가. 이제 미분하면 되죠. 탄젠트 미분하면 뭐 돼? 시컨트 제곱 세타 돼요? 이거는 원래 미분법에서 안 배웠지만 지금 문제에서 F 탄젠트 세타 미분하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탄젠트 세타 하고 속미분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요. 외워야 돼 이것도. 알겠지? 이게 나에 들어가는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탄젠트 세타 대신에 t로 바꾸면 여기가 이제 이게 조건 나에 들어가는 식이죠. 990번, 91번은 이렇게 되겠지? 오늘은 매개변수 미분이랑 음함수 미분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역함수 미분은 오늘 설명을 못해.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오늘까지 한꺼번에 다 해버려. 역함수 미분이 양이 존나 많아요. 미분법만 배우면 쉬운데
많이 나와서.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이제 좀 활용하는 내용을 하나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봐봐요. 이게 이제 힘에는 없고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조금씩 해야 되고 심화 같은 거 할 때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하니까 어차피 극대수 찾고 뭐 하려고 미분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아, 이 합성함수 미분해서 그 값을 어떻게 찾는지를 잘 알아두라고. 알겠지? 이게 심화 개념이니까 필기를 잘해봐. 이거 모르면 답이 없어 나중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2등급 이상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2등급 이상은 기대를 하면 안 돼. 문제 자체에 접근을 못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는 거를 정리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면은 그냥 합성함수 뭐고 그냥 기본적인 문제 자체에 접근이 안 돼요. 뭐 아무것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 점을 선택을 안 하는 게 맞아. 이게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로 정말 미적 선택하면 안 돼.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날릴 건데. 합성함수를 가지고 이제 극값 판단하는 거 정도가 얘기해. 원래는 극값 판단하는 거, 미분가능성 판단하는 거 존나 많아. 근데 지금 그냥 미분가에서 이런 거는 완전 심한 개념이고 나중에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할 거고 극대로수 판단하는 걸 알려줄게. 극대로수 판단하는 걸. 얘네들이 이걸 미분을 하면 G'(fx에 F'X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극대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야. 극대수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오늘 이거만. 정확한 정의대로 판단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N축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봐. 자, 이게 뭐냐면, 합성함수의 극대수 판단하는 문제는 되게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봐야 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렵잖아. 복잡하잖아. 합성함수 자체가. 되게 단순화시켜야 돼. 따로따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합쳐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합쳐놓고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1단계 뭐냐? fx 있죠? 속함수. fx가 만약에 x는 1에서 fx가 x는 1에서 극값이 존재를 하잖아요? 극값이라고 해서 그냥 그때 이제 극성이 상관없어. 그냥 안에 있는 누가 아우 지금아 fx가 안에 있는 함수에서 극값이 존재를 그냥 해. 해 없이다 그냥 써놔. 그때 이제 극손지는 어차피 나중에 다 계산을 다 n축 이용해서 그냥 소수다 판단하는 거 배우고 나면은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극값이라고 하는 거야. 속함수가 x는 1에서 극값이 존재를 하면 그냥 극값 존재하는 거야. 합성함수는 그냥 x는 1에서 오케이 극값 있는 거야. 이게 1단계.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겉함수 gx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정의야. 그냥 정의대로 그 합성함수 미분을 지금 공부를 할 때 그냥 미분법만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극대수나 이런 거 풀 때 내용이 너무 많아져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미분법 할 때 왜 미분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오늘 그냥 극대수 판단하는 거 정도로만 쓰임이 있다라는 거만 잠깐 알아두라고. 어차피 뒤에서 왜 공부할 때 또 나오니까 단순하게 미분법만 외우고 넘어가지 말라고. 자, gx 겉함수지 gx가 이제 x는 2에서 만약에 극대를 갖잖아. gx가 x는 2에서 극대를 갖잖아. 무조건 분리하는 거야. 분리해서 푸는 거야. 그냥 저기 했어. 현수 지금 우리 지금 미분법 시작해가지고 합성함수 하나 했어. 257쪽까지 한 거야. 지금 책에 없는 거 설명하니까 그냥 적어두는 거야. 그냥 미분법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x는 2에서 극대를 갖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2를 함수값으로 갖는 fx가 있으면 fx 모든 fx랑 2랑 만나는 모든 x에서 그냥 싹 다 그때야. 그 다음 또 자, gx가 x는 3에서 극소잖아. 그럼 3이랑 fx랑 만나는 모든 x에서는 싹 다 극소예요. 어떻게 만나고 지랄이고 상관이 없어요. 다 키워하는 게 다 극소, 다 극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간단하게만 보여주세요. 봐봐. 이건 뭐 직접 구체적인 함수 가지고 보여줘야지 뭐. 삼성 빼기 x를 x 3승 빼기 3x 정도로만 이렇게 해놓고 fx는 그냥 x제곱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한번 그냥 진작에 노가다로 무식하게 한번 보여줘 볼 테니까 봐봐. 그럼 어떻게 가느냐면 fx가 이렇게 이제 x 3승 빼기 3x가 있잖아. 마이너스 1이랑 어때? 1에서 극대수가 나오지? 어? 됐어? 자, 이게 gx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fx 자, 이제 극대수 한번 조사해볼게. 그냥 지금 저기서 얘기한 거대로 한번 써보고 진짜 존나 무식하게 합성하면서 직접 계산해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 뭐 어떻게 가느냐? 자, 보자. 겉함수, 속함수. 자, 먼저 합성함수 기준으로 요놈 언제 극값 가져? 0에서 극소지? 자, 이제 fx가 0에서 극소야. 그러니까 일단 x는 0에서 극값을 가져. 이게 1번 그냥 이제 속함수 기준을 찾았어. 그 다음 두 번째 겉함수 조금 다른 함수를 줄게. 잠깐만 미안. 조금 다른 걸로 줄게. 함수 fx 바꿀게. 미안.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x제곱 빼기 4x 정도로 할게. x제곱 빼기 4x 아이씨, 일단 계산하기 편해야 되는데. 몰라, 씨. 그냥 해, 씨.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씨. 존나 당연한데. 자, 다시. 자, 속함수 fx 어디서 극값? x 2에서 극값. 오케이? x 2에서 극값.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이거대로 한번 해본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겉함수 gx 어디서 극값?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그치? 마이너스 1에서 뭐 가죠? 극대지? 마이너스 1이랑 fx랑 만나는 모든 점 다 극대야.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모든 점 다 극대라고. 알겠어? 알파 베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x는 알파 극대 x는 베타 극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서? 1에서 극소지. 지금 겉함수가 1에서 극소지. 그러면은 1이랑 만나는 fx의 모든 좌표에서 다 극소야. 여기. 그래서 x는 감마랑 x는 델타라고 얘기할게. 여기서 싹 다 극소가 돼. 알겠어요? 싹 다 극소야. 일부러 대신 n축을 안 썼어. 오늘은 n축을 쓸건 아니기 때문에 n축 그려주진 않는 거야. 그건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총 극값이 이렇게 5개가 나와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응? 여기다 넣는 거야. 실제로 여기다 넣는 거라고.
이제 지울게. 내가 지금 존나 무식하게 지금 보여줄게. 이게 지금 x에 지금 x 마이너스 루트 3에 뭐 x 더하기 루트 3이라는 이 함수에 이놈이 들어가잖아. 그치? x에 x 마이너스 4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 x에 들어갔고 또 x에 x 마이너스 4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또 x에 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들어가지. 이걸 그리는 거야. 이 유차함수를 그려봐봐. 알겠어? 유차함수를 그려보면 판단이 된다고. 이걸 그냥 무식하게 다 그려주면 여기서 근 나올 거고, 그치? 여기서 또 근 나올 거고, 여기서 또 근 나오니까 근이 총 6개가 나온다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실제로 그려보면.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뭐 미쳤다고 그리겠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쪼개놓고 푸는 거야. 극대역수를 판단할 때. 알겠지? 합쳐놓고 푸는 게 아니야. 쪼개놓고 푸는 거야. 쪼개놓고. 그냥 외워야 돼, 일단은.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게 있어. 이제 애들이 여기서 질문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자꾸 공부를 하고 막 이제 머리가 이제 막 좀 크면은, 아니, 진짜 지금, 그럼 이제 봐봐. x는 1에서 극까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극대라고 했을 때 만약에, f'1이 0이야. 근데 막 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대. 극대야. 그럼 이제 의심을 하겠지. 씨발 이 새끼가 보를 상쇄시켜줄 수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상쇄시켜줄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극값을 이렇게 가져버리면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y값은 한쪽 방향에서밖에 갈 수가 없어요. y값은 한쪽 방향에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가는 한쪽으로 가는 극값만 의미하는 거야. 부가 일정한 거야. 양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게 되면은 되게 쉬운 개념이라서 지금 그렇게까지 판단할 건 없고 그냥 극값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겠지? 이걸 외워야 돼. 달달달달 외우라고. 일본에서 GFX는 X는 1일 때 뭐라고 썼고? 오케이. 그냥 극값 있다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의미 없어. 그냥 극값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럼 자 문제 이렇게 내는 거야. 나중에 보게 될 거고 이런 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y는 해가지고 탄젠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가 x는 4에서 극대를 갖는데요. 아니 극값이 있대. 극값이 있다라고만 할게. 이렇게. 오케이? a 얼마야? 8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지 이제. 탄젠트가 극대수가 있어 없어? 모양 아니야? 탄젠트 극대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요 단계는 건너뛰는 거야. 이건 해당 사항이 없잖아. 그럼 결국 이 새끼가 극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새끼가 극값을 갖는 거야. 사에서.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A가 그냥 8이겠지. 왜? 여기 이차함수가 꼭지점을 4라는 얘긴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합성함수는 아주 단순하게 봐야 돼. 이거를 복잡하게 씨가 뭔가 합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문제 못 풀어.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정도 수준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 퀴즈나 이런 거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해서 노출돼야 돼. 이런 개념에. 그래야지 나중에 좀 어려운 거 할 때 조금 시도도 해보고 풀 수도 있고 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심화 개념 배워서 자기가 되는 게 아니야. 조금씩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개념 미분법이 뭐 나왔어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 원래 존나 어려운 건데 매개변수 미분.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가 원래 졸라 어려운 건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8문제 내는 요 교육과정에서는 매개 변수 미분 자체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 하나 나와, 하나. 언제 속도와 미분이랑 속도거리 적분이랑 그거 구할 때 하나 나와. 그거 할 때 하나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냥 얘기하는 김에 조금 자세히 할게. 여기는 지금 우리는 어차피 고3 기출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 그냥 존나 쉬워. 쉬운 거 말고 없어. 여기 매개 변수 미분을 뭐 어렵게 낼 만한 주제는 없어요. 여기 뭐 어렵게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뭔지는 먼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하나 봐요. 나중에 뭐 수리논술을 공부하거나 하면은 이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를 유도하는 게 원래 어려운 거고, 그냥 우리가 수능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할 때는 활용하는 거, 적분 활용이랑 미분 활용해서밖에 안 나와. 알겠지? 자, 매개 변수 미분은 뭐냐면은 이거야.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랑 직접적인 함수 관계를 알면 너무 좋은데 직접적인 함수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한 거야. 그걸 t라고 할게. 이걸 매개 변수라고 불러. 문제에서 다 주어져.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 그냥 x가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알려주고 y도 자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알려주고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나는.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제 변수가 좀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니까 다양하게 미분을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x가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수투에서 원래 미분을 할 때 배우는 거지. y는 fx 미분하면 y 프라임이라고도 하고 f 프라임 x라고도 하고 이거 뭐라고 불러? 도함수라고 부르지?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dy dx라고도 부르는 거고 이걸 수투에서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수투에서는 도함수라고 불러. 도함수. 미적분에서는 dy dx를 도함수라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dy dx라고 하면 되고 이걸 한글로 설명하라고 하면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주 작은 y의 아주 작은 x의 변화율이야. 대한 변화율이야. 알겠어? 나눈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라는 의미인 거야. 아주 작은 dy라는 게 아주 작은 y야. 의미가 그래. 한글로 설명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dx 하면 이건 아주 작은 x.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작은 그 순간의 기울기라는 얘기인 거잖아. 알고 있지 그거는? 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뭐라고 써? dx dt 이 표현을 쓴다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dy dx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dx dt가 뭐예요? f 프라임 t. dy dt가 뭐가 되는 거야? g 프라임 t. dy d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그냥 뭐 해라? 나눠라. 알겠니? 그래서 dy dx는 나눈 거야. 그럼 뭐야? g 프라임 t를 뭘로 나눈 거지? f 프라임 t로 나눈 거지. 그치?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렇게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두 개만 더 얘기를 할게. 두 개만 더 얘기하는 건 이게 뭐냐면 가끔씩 이제 학교 내신인데 이렇게 좀 어렵게 낸대. 야 이게 나눴어. 근데 야 느낌 뭐냐? 막 나누면 되냐 안 되냐? 막 나누면 안 돼. 뭘로 나누면 안 돼?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DYDX 이렇게 구하는 건 맞아. 이게 0이면 안 되겠지 나눴을 때. 근데 만약에 0이면 무슨 상황이 말하는 거야? 0이면 무슨 상황일까? 0이면 무슨 상황일까? 0으로 나누면 안 돼. 그럼 그거 맞아. 그럼 뭐 0이면 어쩔 건데? 미분이 안 되는 거야. 0이면 이게 존재하지 않겠지.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봐. 0분의 상수꼴은 뭐지? 0분의 상수꼴? 0분의 상수꼴? 뿔만 무한대 꼴이지? 무한대지? 0분의 상수꼴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생겨보는 거야? 이렇게 생겨보는 거야. 이렇게 생겨보는 거야.
이렇게 생겨보면 기울기 없을 거잖아 이게. 그치? 무한대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냥 참고로만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내진 않아. 이런 것까지 낼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표현이가 이거 하다 이렇게 언제 쓰임이 있다? 그냥 속도거리 적분 풀 때 쓰임이 있는 거야. 수능에 그거 속도 가속도 미분도 안 내. 수능에서는. 왜냐면 적분 그게 벡터 개념이라서 수능에서 안 내. 그냥 얘는 언제 쓸 때만 나오냐면 속도거리 적분 곡선 길이 그냥 그거 구할 때만 써요. 적분 맨 마지막 단어에 그냥 한번 써요. 중간에는 쓰임이 없어요. 되게 쉬워. 하나 배웠어. 하나. 이거 하나. 근데 학교 내신에서 조금 어렵게 낼 건데 뭘 낼 거냐? 이걸 내는 거야. 얘를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는 뭘 구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게 중요해.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라는 게 뭐냐면 알고는 있을 거야. 미분 몇 번 한 거? 2번 한 게 이계도 함수야. 알겠어? 이거 미분은 2번 하고 싶은 거야. 자, 이거 이계도 함수, 우리 이계도 함수는 이거죠. 이 제곱 y에 dx 제곱.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계도 함수라고 불러. 알겠어, 서로야? 왜 이렇게 쓰는지 알아? 모르지? 집에 뭐야? 왜 갑자기 이계도 함수 왜 이렇게 쓸까?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해놔. 이계도 함수는 왜 저렇게 쓸 거냐 하면은 이 dy dx라는 이 지금 도함수 한번 구했지? 미분 몇 번 하는 게 이계도 함수라고? 2번. 그럼 얘를 또 한 번 미분할 거야. 뭐에 대해서 미분해?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알겠어? d 별표 dt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표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소리야. 맨날 dy dx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소린 거고. 자, 이제 봐봐. dy dx 얘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자. 얘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자. 이 소리야.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의미인 거야. 이 기호 존나 무식한 기호야. 자, d 곱하기 이거 올려. 이게 d 곱하기 d 얼마야? d제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그럼 이게 올라가. 그럼 d제곱 y에 dx 나왔으니까 dx 전체 제곱인 거 아니야? 가로 생략. 가로 생략이야. 이 소리야, 이 소리.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계도 함수의 기호가 저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 제곱, 뒤쪽에 제곱이 dx 전체 제곱, 요런 모양인데, 자, 이렇게 봐봐.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자, 이제, 봐봐.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이걸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고 한다고? 이계도 함수가 할 거야.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근데 시험 아 문자 뭐가 있어? t가 있잖아.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할 건데 왜 문자가 t가 있냐고.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봐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얘는 문자가 t밖에 없으니까 이걸 t에 대해서 미분을 때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쓸게 밑에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서 구한 g', t, f', t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t에 대해서 미분을 때려. 얘랑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럼 분자 봐봐. 이미 d제곱 y까지 됐지? 그럼 dx제곱이 와야 되는데 dt는 없어야 되고 뭘 뒤에 곱해주면 돼? dt dx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dt, dt 지워지지? 이걸 곱하면 돼. 이거 알려줄 때 아니면서 f' t분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계도 함수가. 이게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어? 저는 수능만 보고 돼요. 내신 100점이 이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몰라도 돼. 수능에는 아니고. 근데 매개 변수를 공부를 했으면 이계도 함수까지는 구할 줄 알아야 돼. 이계도 함수. 배울 때 거기까지 배워야 되는 거야. 매개 변수 미분은 이계도 함수 구하는 것까지 배워야 제대로 배웠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기까지는 알아도 오케이? 됐어? 아니 씨발 그냥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데 씨발 문자가 이게 t만 있으니까 이 새끼는 t에 대해서 미분은 그냥 하고 t에 대한 함수 t에 대해서 미분 때리고 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dt를 지워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구했던 dx, dt를 역수치한 걸 곱하면 된다고 그냥. 그럼 목소리만 써야 돼요. 어? 목소리만 써야 돼요. 목셈 비문을 왜 써? 그렇죠. 이거? 아니 씨발 여기서 이미 구했는데 이거 역수치하고 이게 더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왼쪽. 아 이거? 이거 목셈 비문 써야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나오겠지. 어떤 함수가 나오겠지. 그걸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냥 미분법이 그냥 거지 같은 거지 개념 자체는 문제는 되게 쉬워. 봐봐. 문제 되게 쉬워. 어려운 거 없어. 993번. 아 문제는 존나 쉬워요. 하는 거. 993번. 앞으로 넘어가면 돼. 내용이 없어요. 993번. 1014번. 이렇게 두 개. 993번, 1014번. 빨리 지금 해. 993번, 1014번. 구구성이라고 하라고 있어요. 1014. 됐어? 1014 안 했어? 정리해봐. x는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y는 3 코사인 t 더하기 sin t. 자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으로 보니까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dx dt 구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t 더하기 sin t.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dy dt 계산하면 마이너스 3 sin t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지?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뭐 dy dx. 자 그래서 dy dx는 해서 나누세요. 그럼 마이너스 3 sin t 더하기 코사인 t. 이거는 밑으로 하니까 자 sin t 더하기 코사인 t 이게 얼마가 되느냐? 이게 3이 되라 이 얘기인 거야. 이게 3 알겠냐? 삼각방정식 푸는 거야. 삼각방정식 뭐를 풀어?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그냥 위아래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푸는 게 더 나을 거야. 얘는 자 위아래 자 뭘로 나누자? 코사인으로 나눠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탄젠트 t 더하기 1
위아래 코사인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탄젠트 t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3t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t 더하기 1 해가지고 t 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거든요. 6t가 마이너스 2니까 탄젠트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 얘기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 거야? 이것도 10이겠죠. 됐니? 각이 0에서 파이 사이에 오는 거야. 일단은 0에서 파이 사이에. 자, 그래서 이제 탄젠트 t를 찾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사인 t랑 코사인 t를 찾으면 되겠지? 사인 t가 얼마야? 문제에서 코사인이 0에서 파이까지 양수니까 루트 10분의 1. 코사인은 얼마야? 루트 10분의 3. 근데 사인도 코사인도 둘 다 양수면 탄젠트도 양수인데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란 소리야? 마이너스라고.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대입하면 x좌표, y좌표 나오잖아. 이게 a 값, b 값이다. 이 얘기인 거지. 됐죠? 그럼 미분법은 그냥 단순해. 단순한 미분법이야. 매개변수로 정의된 함수는 요 정도. 요 정도만 알아둬도 돼. 지금까지 뭐 했던 거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이 조금 중요한 거였고, 매개변수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은 그렇게 빡빡하진 않고, 뭐 어려운 거는 뒤에 한 문제 정도 있는데, 그거는 2013년도 문제라서 요새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야?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우네. 음함수의 미분법. 좀 쉬었다 하자.